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최고 전략가 김재원 최고위원님 모시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님은 이제 검사도 하시고요, 뭐 법률 지식도 있지만 또 뛰어난 이제 정무 감각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전에 최고위 선거할 때 한번 오셨는데요. 네. 당선된 축하하시고요.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서정욱 TV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당선된 것 같습니다. 특히 서정욱 TV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가 제가 한번 들어갈 때마다 팍팍팍 늘고 있어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워낙에 분석도 예리하시고 또 사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인데 차마 못하고 있던 말을 확 해주시니까 저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변호사님 만나길래 저도 좀 한번 출연 좀 시켜달라고 간청해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간청을 했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 이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이제 종결한 거는 공직선거법이잖아요. 네. 그게 김문기 씨를 몰랐다. 옛날 성남시장 때. 예. 그다음에 백현동이 4단계 오른 거는 국토부 직무유기 협박 때문이다. 요거 두 가지인데 이번에 검찰이요. 와, 2년을 구형했거든요. 네. 구형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구형이 사실 이제 2년 하니까 이게 좀 센 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예. 통상적으로 검사들이 구형을 할 때는 검사가 구형을 해서 그 반 정도 이상 선고가 되면 항소를 하지 않고 예. 그 반 정도 이하, 특히 3분의 1 이하로 되면 무조건 자동 항소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실제 이 몇 년 또는 뭐 벌금 얼마가 선고될 건가를 예상을 해보고 그에 대해서 한 2배 정도 구형하는 게 맞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어떻게 구형을 하는 것이 좋은가는 이게 선고가 얼마가 될 건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이것을 예상해서 그보다 한 2배쯤 구형을 해놔야 법원에서 이건 뭐 한 반 정도 낮춰줘도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겠구나, 즉 뭐 적절한 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에서는 얼마를 선고할 건가 이것은 이제 대부분 양형 기준에 정해져 있죠. 예. 대부분 양형 기준이 막 세부적으로 많이 돼 있는데 특히 선거법 사건은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좀 형평을 기해야 되니까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당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죠.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가 당선되려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예. 뭐 거짓말인 거는 너무나 명백하니까 이야기할 거 없고요. 그러면 거짓말 한 건이 아니고 2건 있잖아요. 예. 하나는 이제 김문기 씨가 비운후 선택을 한 데 대해서 난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고, 하나는 백현동 옹백 아파트를 지을 때 이걸 막 특혜를 부여해 가지고 1종을 4종으로 종상향해 준 데 대해서 물으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막 협박을 해서 이거 만약에 안 하면 직무유기로 구속될 것 같아서 그래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뭐 택도 아닌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2건인데 이것이 당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법원 양형 기준을 찾아보니까 기본이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 또는 이제 징역형으로 가면 10월 보통 징역 10월이 상한선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중 사유가 있어요. 즉 요거를 아주 좀 가중해서 처벌해야 될 때가 언제냐, 그거를 이제 보면 어쨌든 가중한다면 징역 8월에서 2년 한 2년 정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벌금으로 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인데 그럼 언제 가중하느냐, 그것이 이제 제가 보니까 허위 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그럼 이거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김문기 씨 사망 사건은요, 사실은 대장동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그렇죠. 김문기 씨가 비운후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아주 그 투표를 할 때 많은 간표 요인, 즉 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간표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판단 사안에 해당되는 게 틀림없죠. 이거는 예. 또 백현동 사건이 얼마나 쟁점이었습니까? 근데 그거 빠져나가려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다가 뭐 고문까지 있어서 들통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상당수 다수 또는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이거 전파성. 맞죠? 이거 예. 막 TV 토론에 나와 이야기하고 막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고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고 이래서 온 국민이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 이재명 대표가 사실 무관하구나 또는 저 박근혜 정부에서 뭐 잘못했구나 이래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쏘가서 표 찍은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거일이 임박한 경우, 선거일이 임박하니까 이게 검증이 안 돼가지고 쏘가서 또 넘어갈 예.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거의 그 선거일 임박해서 떠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이거 매우 불량하죠. 이게 아주 불량한 분이죠.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이게 이제 사회적 지위, 영향력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 성남시 시장, 경기도지사 이걸 지낸 걸로 해가지고 공무원들 그 저 막 진술을 번복하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두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중 요소가 하나만 있어도 가중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야? 몇 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전과사범에 가중 요소 4건 더 있어요. 5개. 그러니까 분명히 가중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8월에서 2년 정도, 8월 내지 2년 정도에 해당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가중 요소가 5개나 있으면 한 2년 선고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럼 검찰에서는 징역 4년을 구형해야 맞죠. 징역 4년. 4년 구형이 옳았다. 4년 구형이 옳았는데 이제 선고가 2년이 넣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검사들이 또 요즘 겁 많은 검사들이 많아서 에라 그냥 막 2년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 4년 구형 주장은 최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네. 제가 종합해 보면 대장동이 그 김문기 몰랐다는 거는 예. 김문기가 최고 실무 책임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몰랐다는 말은 나는 대장동과 무관하다. 그렇죠. 엄청나게 그 중요한 걸 거짓말했고 백현동은 그때 김인섭 씨 로비로 그렇죠. 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국토부 국가기관에 신뢰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다음에 그 SBS 방송이나 전파성 있고 네. 지금도 또 반성도 안 하고요. 또 보니까 이제 이번에 정인들을요 회유해가지고 이번에도 위정교사 하려고 이게 드러났거든요. 최악의 범죄죠. 그러니까 아주 불량한 사람이죠. 예. 아주 불량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을 반드시 선고해서 한 10년간 제발 좀 얼쩡거리지 못하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집행유예는 10년간 못 놓고 그렇죠. 벌금은 이제 5년간 네. 못 놓으니까 해야 된다. 5년 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10년쯤 해주셔야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의원님이 잘 정리해서 네. 그 가중사유가 한 5개 되니까 네. 원래 그 2년이 선고될 거고 네. 구형은 4년 했어야 되는데 검사가 쫄아서 2년 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 후배들 좀 요즘 좀 너무 좀 하여튼 요즘 검사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 이제 두 번째 네. 9월 30일 날 종결되는 게 있잖아요. 네. 위정교사 예. 녹취록이 놓잖아요. 예.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더 질이 안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연히 이때 안 좋죠. 위정만 안 했으면 경기도에서 그때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이재명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구형이나 선고형이 어떻게 예상합니까? 위정교사. 그 전에 제가 예. 아까 가중사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예. 동종전과 있으면 이게 또 가중해요. 선거법 위반 전과, 그러니까 원래 전과 2범이 돼야 되는데 위증해가지고 하나는 빠져나갔지만 예. 하나는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연결되는 거죠. 네, 그때도 그런데 선거법 예, 허위니까. 그 바로 이 사건이 그 선거법인데 그거 따지고 보면 옛날에 또 검사 사칭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게 다 오다가 이게 벌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이제 그 김인섭 씨하고 같이 동업하던 사람이고 김진성. 예, 김진성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 김병량 시장의 뭐 수행비서였다는 수행비서. 거 아니에요. 그래 검사 사칭 사건에서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그 TV 토론인가 나가서 이게 KBS에서 그 KBS에서 나를 죽이고 예. 참 KBS 하고 KBS가 아니고 김병량하고 KBS가 예. 짜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나는 주범으로 몰고 짜고 있다. 몰고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최철호 PD에게 저 최철호 PD는 무혐의 처리되고 자기는 이제 그 구속됐다. 뭐 이런 이야기로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걸 또 빠져나가려고 시작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지금 이 김진성 씨가 말하자면 위증을 하게 된 것은 그때 관여되어서 알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김진성 씨가 또 어떻게 김인섭 씨하고 또 사업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결국은 위증을 하게 되죠. 예. 예. 근데 위증 내용이 이거는 저 조사 과정에서 뭐 어떻게 고발이 있었거나 고소가 있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순전히 압수수색에서 네. 녹취 파일이 넣었죠. 나오게 됐는데 그것도 김진성 씨가 그 이재명 대표 이거 오금을 그대로 고의 간직하려고 갖고 있다가 압수가 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 전형적으로 나와요. 아주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교활하게 나오죠. 예. 예. 이거 그거 아닌가 하면서 자꾸 유도하고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을 되살고 예. 12번을 이야기합니다. 예, 계속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상대방한테 나중에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녹취 파일이 없었으면 이거 사실 위증으로 입증하기 어렵죠. 어려웠을 거예요. 예. 이게 다 들어보면 이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진술을 하도록 쫙 주입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그때 이 김진성 씨가 나는 사실 수행하느라고 사무실 안에 있지도 않았다 했는데도 근데 말이야 하면서 들은 걸로 해주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위증죄에 대해서는 뭐냐면 사법제도 전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위증을 해서 결국 판사를 바보로 만들어서 판사가 잘못 판단하게 해서 국가 사법 기능이 오판을 하게 해서 자기가 판사 이익을 얻으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굉장히 저 국가 질서에서 가장 나쁜 범죄죠. 딴 거하고 달리. 근데 사실 우리는 거짓말 좀 관대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위증에 대해서도 좀 관대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미국의 사법제도에는 이 걸리면 사법방해죄 걸리면 일단 10년이에요. 징역 10년. 10년. 가는 거야. 네. 그리고 영원히 못 나와. 10년 되고 그리고 영원히 이제 사회에 복귀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완전히 신뢰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위증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워낙 위증이 많으니까 좀 관대하다기보다 미국보다는 관대했는데 요즘 점점 엄하게 돼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것도 죄질이 나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회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위증을 시켰고 그렇죠. 그 범행 수법이 아주 나쁘고 교활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있고 예, 그렇죠. 이 사안으로서 사실은 과거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위증한 것이 참 저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범죄가 무죄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역사를 바꾼 위증 교사예요. 그렇죠. 이건 제 같으면 징역 한 10년 때리는데. 실제 뭐 합리적으로는 5년이 하니까 위증.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한 2년에 3년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저는 저 실형 1년에서 2년 사이가 적당하지 않을까. 실형을 때려야 된다. 실형을 때려야죠. 네, 저도 뭐 요즘 이게 그 위증 예. 교사가 위증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요. 당연하죠. 요즘 이제 음악이 거의 절반 이상이 징역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위증 교사 중에서는 진짜 역대 0.0001%에 들어가는 나쁜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국가에서 자꾸 이거 이런 거 위증 같은 거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정이 거짓말 경영장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님을 좀 실형 선고해서 교도소 보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최근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 테러 위험 있다고. 테러 위험. 예. 그 안전하게 테러를 지켜줘야 되는. 지켜줘야 되니까 교도소 보내면 국가에서 지켜주잖아요. 그렇죠. 교도소 안에 테러는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교도관이 철통같이 지켜주는데 어쨌든 테러 방지를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님은 보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증 교사로 이제 실형 1, 2년. 실형 1년 6월에서 2년. 그게 적절하다. 적절합니다.
뭐 저도 그 5년 이하 징역인데 5년까지 다 하면 또 너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니까 죄질로 보면 이게 5년 선고해야 돼요. 죄질로 보면. 재질로 보면요. 네. 그렇죠. 제가 봐도 이게 뭐 최악의 위정. 근데 요즘 서정욱 변호사님도 자꾸 방송 출연해서 너무 물렁해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예.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제보다 자꾸 더 세게 노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냥 원래 제일 강성 패널이었는데. 물렁해지셨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럼 두 개는 그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재명이 제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 대장동하고 위례 그다음에 FC 백현도 본류 재판 있잖아요. 예. 이게 4개가 됐는데 지금 2년 다 돼가는데 위례도 아직 못 끝냈어요. 그렇죠. 이거 4개를 붙이니까 다 하면 1, 20년 걸린다거든요. 이거는 이게 검찰에서는 4개를 분류해달라. 법원에게 분류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이제 사건 분리 신청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건이 연관성이 없어요. 네. 그냥 피고인만 한 사람이지 나머지 재판 과정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나눠서 선고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오로지 목표가 재판 끄는 게 유일한 목표거든요. 이거는 선고되면 징역 15년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거는 제가 더 강하니 저는 한 30년 했는데 대장동이 조단이니까 베이고 그렇죠. 좀 아니, 뇌물이 또 130 근데 있잖아요. 갑자기 약간 약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35년인데 근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선고형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대장동 사건은 당군 이래 최대의 일종의 사기 부정부패 사건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재판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이걸 끌고 있다는 거 사실 자체가 잘못이고 또 상대는 어떤 사람이냐면 재판을 진행을 연기시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일단 증거를 전부 부동의하니까 한 줄 공문서에 한 줄 나와 있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도 공무원 불러야 되고 그죠? 통화 사실조회 해가지고 그 통화한 것이 맞는지 그것도 그 사람 불러 물어봐야 되니까 증인을 몇백 명 불러야 될지 몰라요. 그럼 증인 부르려면 일일이 다 통지해야 되죠. 그거 불러야 되지. 그 사람 오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서 오면 선서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증인 하루에 뭐 10명 신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려면요. 이재명 대표님도 빨리 차라리 수단을 좀 잘 써가지고 법정 구속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일주일에 4일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빨리 구속해서 예. 그렇게 끝내야죠. 지금 너무 이게 지연되니까요. 네, 맞아요. 이거 그래 하면 빨리 끝나고 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래 그냥 두고 사건 분리도 하지 않고 계속 가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10년 끄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다수 견해던데요. 그렇죠. 대통령 된다 해서 재판이 안 가고 턱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는 거는 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은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받으러 오시면 이재명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하고 공소 제기권이 없는데 그건 공소제기권이었다는 건 재판도 중단된다 하고 또 의용 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떠들고 그리고 개딸들 달려 들어가지고 법원에 난입하고 누가 재판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는 거는 게 대통령이 안 되게 어떻게든 막는 그렇죠. 거, 그 전에 빨리 재판 끝내는 것 그 같아요. 전에 이거 뭐 재판 많은데 뭐 이거 선거법 위반 한 2년만 선고하고 항소심 한 달 만에 곧바로 시작하고 상고심 한 2달 만에 끝내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지. 자꾸 이거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네 번째 네. 하나 많아서 이재명이 거 지금 이제 우리 세계 있잖아 선거법 대북 위정조사 선거가 대북 끝남았어요. 그렇죠. 네. 대북 선거면 신진우 부장이 그 이화영을 9년 6개월 때렸잖아요. 예. 수원이 시작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여론도 안 좋잖아요. 북한이 준 게. 그렇죠. 이 재판은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재판은 조금 빨리 진행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저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예 그 재판 자체를 미루는 걸 이 증인 소환뿐만 아니고 다른 재판과 충돌된다느니 어쩌고 해가지고 또 많이 미루려고 노력할 텐데 이 사건은 이화영 재판에서 일단 증거 조사가 많이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거 조사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끌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일 문제가 이제 우리 저 쌍방울에 김성태 회장이 법정에 와가지고 좀 더 진술을 잘 해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제가 전에 한번 방송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조폭 그때 이제 김성태 씨가 태국으로 도망가 있을 때 그때 제가 그랬죠. 이 조폭들 사건은 수사를 해보면 특성이 있다. 조폭은 기본적으로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조폭은 어릴 때부터 참을성이 별로 없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배고프면 남은 음식 막 뺏어 먹고 돈 없으면 때려가지고라도 좀 뺏고 화나면 그냥 때리고 물건 부수고 이게 조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사로 들어와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폼 잡고 들어가지고 한 시간만 좀 이렇게 하고 한 3시간만 혼내면 그다음부터는 술술술술 다 불어요. 이게 그리고 조폭들 뭐 형님 하고 의리 있는 것 같지만 의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을성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 뭐 좀 불편하고 힘들면 그냥 다 그냥 아이고 뭐 난 몰라요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성태 저 사람 잡히면 순식간에 다 분다. 진실대로 진술한다. 그리고 저런 사람 거짓말도 잘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갈 거다 이랬는데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 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들어서 우리 최고위원님 제일 먼저 예. 예측했네. 예. 잡히면 다 볼 거다. 예, 다 분다.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싹 불었는데 지금 또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더 괴롭단 말이야. 이제 남은 것까지 이제 그리고 그 김성태 회장이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 정황,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진술을 해주면 이 재판은 아주 빨리 가고 이 재판은 그 말하자면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잖아요. 예. 보면 뇌물죄니까 이거는 뭐 문제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이거는 무기징역 그렇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신진 후보자를 믿으니까 네. 이분이 뭐 신속하게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저번에도 혼냈거든요. 빨리 해라고. 그 이화영 군녀는 사실 이화영은 말하자면 저 하수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고 거기서 조금 얻어먹은 뿐이거든. 그래서 이 이화영 부지사죠. 이화영 부지사를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분이 청송 출신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17대 국회의원을 같이 했는데 사람은 좀 어둔하지만 착해요. 그러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 거야. 친함에게 좀 자백하라고 하십시오. 2번이나 불었다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부인이 막 난리치가 또 번복했잖아요. 좀 자백하라고 좀 권해주세요. 이화영 씨는 지금 기대하는 게 혹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통령 돼서 자기 사면해 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1심 선거법 위반 되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나중 되면요. 저 걷잡을 수 없어져요. 왜 나한테 어떻게 거짓말하라 했는지 그것까지 다 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무기징역 가는 거야. 예.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예. 지금 이제 그 수원에서 예. 법인카드 있잖아. 조명현 씨 폭로한 거. 네. 법카하고 이제 그때 김혜경 씨가 기사를 관용차를 자기가 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배소연이라고 자기 산호비처럼 부리먹는 사람 월급 주가 이거는 이제 국고 손실인 횡령. 네. 오라는데 안 와요. 서면 보냈는데도 답도 없어요. 완전 챙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마지막 수사 수원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검사들이 지금 뭐 자꾸 검사들 탄핵한다 하고 하니까 어린 검사들이 부담스러워서 저러는데 저 같으면요 3일 내 체포영장 발부받아 잡으러 갔어요. 3일 내에 예. 체포영장으로. 예. 지금은 이게 빨리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근데 위원님 몇 기 연수원? 26기. 아, 그러면 심우정하고 동기입니까? 예. 심우정은 어때요? 심우정 뭐 좀 잡아오러 가라 그러십시오. 지금 총장이니까 체포해야 되잖아요.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심우정 총장 빨리 잡으러 가. 잡으러 가? 그게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총장님 저도 잡혀간다. 다시 존경하는 심우정 총장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피의자가 진술을 하러 오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피의자가 지금 소재불명 아닙니까?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잡으러 가십시오. 수갑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와서
어미 문초하십시오. 통촉합니다. 심우정 총장님. 어유 대단. 이걸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마치고요. 이재명 대표님은 아쉽지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2부 바로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이야? 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재명요? 예, 이거 저. 옥건디 위조 선거법 2년. 근데 다 무기징역으로 다 들어갔다. 예, 다 합치는. 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무기징역. 예.